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테슬라가 전날에 이어서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왜 하락을 했는지 또 시장은 어땠는지 뉴스를 함께 보시면서 어떤 흐름, 네, 흐름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숨고르기 속 혼조 마감, 네, 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숨고르기가 증시는 숨 고르기를 했다. 자, 어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어제 상황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방송에서, 어제 영상에서, 자, 나스닥이 이틀간 급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테슬라가 나스닥과 즉 엇박자를 보였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조정을 하면은 그 영향을 테슬라가 받을 텐데, 예. 근데 마침 테슬라는 전날 하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락을 하면 안 좋죠. 예. 보통은 이렇게 상승하고 살짝 눌리고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예, 딱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할 타이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박자가 안 맞는다. 예.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는 추가로 악재가 어, 이제 추가가 됐어요. 더블로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좀 컸던 거죠. 어, 그 유럽에서, 예, 유럽에서 판매가 부진하다. 뭐 전년 대비 뭐 27%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뉴스들. 그다음에 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이미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 예. 자, 유럽 부진 계속. 예. 유럽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또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또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좀 이렇게 활약을 펼치는 거죠. 예. 테슬라 5월 유럽 시장은 이제 13,863대였고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이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악재가 이제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하락폭이 컸다. 자,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전년 이제 6월을 보면은 자, 이제 1분기 저기 부진에서 벗어나서 이 한참 이제 그 모델 3 신형 버전이 나오면서 한참 뭐랄까 좀 이렇게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판매량이 괜찮게 나왔던 2분기였습니다. 예, 근데 그 판매량이 괜찮았던 2분기에 비해서 안 좋다는 것이죠. 예. 이걸로 이제 좀 유추를 해보자면은 어, 작년도 2분기에는 40만 대를 넘겼어요. 제가 기억으로 41만 대인가 2만 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25년도 1분기에 이제 36만 대인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40만 대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선되긴 개선될 것 같아요. 한 7만 대? 혹은 8만 대 이 정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도량 발표할 때 아마 이제 언론들이 개선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됐다 하면서 뭐라고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년도보다는 많이 팔진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숫자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의 느낌을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9만 대보다 1만 대만 늘어도 4자로 바뀌면 사람들이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40만 대, 40만, 100
대 뭐 이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좋게 볼 것이고, 뭐 36만 대에서 뭐 37만 대밖에 안 됐다. 그러면 별로 개선이 안 되네 하면서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제 이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이 41만 대를 넘기지 못할 것 같고,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뭐 37만 뭐 몇천 대나 잘 이제 38만 대 넘기면 뭐 잘했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남들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는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게 나오더라도 충격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네 하면은 또 뭐 그렇게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량 발표를 쯤해서 이제 이제 그것보다도 또 이제 항상 중시는 앞서가니까 또 다른 이슈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로보택시가 뭐 한 뭐 30대 40대 뭐 이제 돌린다. 그리고 이제 뭐 잘 돌아다닌다. 뭐 다소 뭐 좀 오류들이 있었다. 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번 로보택시는 한마디로 시연용이에요. 그러니까 엑시비션. 예. 이게 잘 이제 시연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던, 그러니까 좀 가능성인데, 이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그러면 라이센싱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 그런 것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SD 구매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 구독자들 있죠? 월 구독자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실적 이번 분기는 좀 그렇고, 다음 분기쯤에 가서 이 소프트웨어 판매가 조금 늘고 있다라는 것이 실적에 조금 나타나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로보택시를 시작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음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버전, 요즘 뭐 위장 막 달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저렴한 버전의 공개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서 이제 소프트 업데이트를 해서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공유 차량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쏘카처럼 이 공유 차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량의 에어비앤비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어플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차를 내가 에어비앤비처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렌트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벤츠나 BMW 이런 자동차들은 어떻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내 차를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내 차에 접근해서 내 차의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운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이제 로보택시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 어플을 가지고 가서 그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그렇게 공용 차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공용 차량 서비스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전기가 이제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내 차를 호출해서 집으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래서 내 차를 내 그 집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용 차량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실 분들은 FSD를 또 구입을 하셔야겠죠. 예. 아니면 월 구독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좀 이 공용 차량 서비스가 저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형태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자신들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뭐 여행 비디오도 찍고 먹방 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예, 항상 유튜브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서서 이 플랫폼 위에서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이제 테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예, 사람들이 막 나서서, 예, 막 차를 막 여러 대 사가지고 내 차를 막 렌트카 사업을 사람들이 막 하고, 예, 그리고 막 그걸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뭐,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캠핑장 가면은 텐트를 미리 딱 쳐놓고 뭐 럭셔리 그 뭐라고 하던데, 예, 이 럭셔리 그러니까 텐트를 딱 쳐놓고 몸만 오세요. 여기 다 냄비랑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캠핑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캠핑장을 운영을 한다. 근데 테슬라를 한 10대를 사놔요. 테슬라 사놓고 자, 차박을 하러 오시는 분들, 예, 그냥 자신의 내연기관 차 타고 오셔서 테슬라 안에서 차박을 하십시오. 이렇게. 왜냐면 내연기관 차량 갖고 오면은 이제 여름에 더울 때, 그 덥게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캠핑 모드 틀어놓고, 예, 시원하게 잘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런 뭐랄까 텐트를 쳐놔도 이 안에서 뭐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에어컨이 있긴 있겠죠. 예.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색적으로,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자, 회사가 이걸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뭐 정말 막 대규모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 로보택시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파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어떤 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뭐 포드나 GM이나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회사들이 로보택시의 시연을 지금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걸 어떻게 라이센싱 해 올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라이센싱이라는 것도 회사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와서 내 거를 막 가져가다가 막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을.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는, 예,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요. 자, 어쨌든 참 6월은 힘듭니다. 7월 쪽으로 가서 이제 인도량 발표라는 그 빅 이벤트도 좀 이렇게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화두를 던져보자면, 네. 자, 거래량이 사람들이 몰렸다, 급등했다. 예. 자, 거래량이 이렇게 몰리고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단시간 내에 하루 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하루 만에 많이 주가가 움직인 거잖아요. 과도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유입. 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유출이 되겠죠. 나가겠죠.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몰려들고요. 자, 이런 게 일어나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화두는 뭐냐? 자,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이제 급등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적어야겠죠. 예. 뭐 좋은 일 생겼다는데 왜 팔아?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거 보세요. 예. 여기도 막 거래량 많죠? 미친 듯이 팝니다. 예. 미친 듯이 팔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호재 보고 막 저항선 돌파했다 해서 그때 나도 막 매수하러 갑니다. 근데 매수하러 가는 순간에 그거를 느끼질 못합니다. 저 매도자들이 왜 이렇게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매물들을 내놓습니다. 매수자들이 그걸 다 매수해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량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야, 저 동네 오늘 완전 난리 났구나. 저기 가서 단타를 열심히 해서 엄청 막 수익을 내야겠다. 하면서 단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왜들 이렇게 파는 거야? 예. 이 상황이 터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팔아야 되나? 근데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호재 보고 막 엄청나게 몰려든다. 그러면은 세력은 이제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기회죠. 자신들의 많은 물량을 팔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악재를 달고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투매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다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매수자들은 겁나지도 않나? 뭐 지금 회사 뭐 망했다는데 뭐 막 사는 거예요. 겁이 안 나나?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막 몇 조를 사버리잖아요. 테슬라 하루 거래량 보면 몇 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막 돈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인 양 마냥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여기도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아니 조금 더 내려가면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살 거 없잖아요. 한 번에. 거래량이 약간 증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일에 여기를 절대 사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죽으라고 삽니다. 근데 아이고 나 손실 많이 났네 하면서 내가 팔고 있는 순간에 그걸 못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매를 할까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야 돼요. 주식을 할 때는. 아니 호재 터져갖고 올라갈 때는 당연히 파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좋은 일 터졌다는데 이거 안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들만 많고 한마디로 점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적은.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지 정상이죠. 호재라면. 그리고 매수자들만 막 몰려들고. 그리고 점상한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기관들은 이 호재가 이건 호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죽으라고 팔 이유가 없죠. 음. 다소 거래량 증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거래량 증가는 예, 이런 풀백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온다. 결국엔 뭐냐? 거래량이 이렇게 너무 하루에 과도하게 몰릴 때는 조금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거래량이 몰릴 때는 이 호재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딱 몰리면 그 다음엔 이렇게 조정을 막 하잖아요. 자, 감사합니다.